자,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이야기입니다. K수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출 좋다, 수출 좋다.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아이템 코너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 8월 수출은 정말 좋습니다. 11.4%, 또 10% 두 자릿수 넘게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계속 플러스 흐름이 무려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아웃라인 한번 잡아주시고 품목별로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휴가 기간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8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11.4% 두 자릿수 늘었습니다. 579억 달러, 약 77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지난 2022년 8월에 기록했던 566억 달러를 2년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요. 이외에도 무선통신, 컴퓨터와 같은 IT 품목을 비롯해서 선박, 석유 제품, 석유화학 등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바이오 헬스 부문도 8월 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이죠. 대중, 대미 수출이 모두 10%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8월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7.9% 늘었습니다. 네. 114억 달러. 지난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고 대미 수출도 11.1% 증가한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8월 중 최대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정보기술, IT 업황 개선 흐름 속에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대중 수출은 862억 달러로 미국의 847억 달러를 제치고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 미국과 중국은 네. 번갈아 가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8월 중 수입액은 1년 전에 비해서 6% 늘어난 54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8월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누적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무려 306억 달러인데요.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가 103억 달러입니다. 네. 이거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성과 반도체 수출의 회복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발맞춰서 아마 이 큰 수출 증가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품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하신 대로 반도체가 끌고 있는데요. 범반도체죠. IT 쪽에 보면 컴퓨터가 또 왜 이렇게 잘 팔렸나요? 선박, 조선도 역시 K조선 위용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 잘했던 품목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8월 중 이제 수출 품목별 현황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월간 11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이 계절성 성수기의 효과도 있지만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컴퓨터와 IT 부분 역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 183%가 증가한 15억 달러입니다. 기업용뿐 아니라 이제 PC용, 대용량 저장 장치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 것이 수출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규모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다 보니 관련 제품의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8월 중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1년 전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18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는 이제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가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외에도 석유 제품, 선박 등이 다른 수출 품목들도 일제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IT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반도체, 자동차, 또 반도체가 여러분 잘 못할 때 있었거든요. 자동차였는데
8월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좀 주춤했습니다. 아니 우리 K자동차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제 K즘이라는 일시적인 성장 둔화 때문에 지금 8월 자동차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4.3%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예. 5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올 상반기 8월까지 474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8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 석 달 동안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이 K즘, 이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전 일시적 수요 둔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출이 확연히 부진합니다. 역시. 자동차 한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가 줄었습니다. 지금 16만 6천여 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서 11% 늘어난 33만 대에 그쳤고 유럽에서는 0.6%에 그치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6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량은 1년 전에 비해서 56%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네시스 GV6 역시 50% 감소했는데요. 기아 EV6 역시 29% 줄어드는 등 주요 전기차 모델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성장세가 꺾이다 보니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우리 지역별 수출했을 때 대중, 대미 이제 여기에 관련한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이인철 소장께서.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우리가 유럽으로의 수출은 뭐 그닥 언급을 많이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무려 16.1%가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플러스로도 전환되고 우리 유럽에 뭐 파는 겁니까? 배 파는 건가요? 갑자기 유럽연합이 우리를 뭐가 이렇게 관계가 좀 좋아졌죠? 맞습니다. 이제 조선도 있지만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가 된 컴퓨터. IT 기기의 이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9대 주요 수출 시장 가운데 8월에는 한 개를 제외하고 8개 지역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전쟁 중인 중동 지역에서만 수출이 좀 줄었는데요. 증가율을 보게 되면 가장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거 1위는 중남미입니다. 중남미가 지난해보다 29.4%, 30% 가까이 수출이 급증을 했고 두 번째가 바로 EU,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보다 16.1% 수출이 늘어나서 6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1년 3월에 63억 달러보다도 1억 달러 많은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자, 이외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선주문 받아놨던 선박을 인도하면서 수출 통계 잡혔고요.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됐고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무선 통신기기, 휴대폰이 잘 팔리고 있고요. 컴퓨터와 같은 IT 기기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이 이슈가 가장 크죠. 올해 우리가 7천억 달러 수출을 여러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에 하나 7천억 달러가 달성이 되면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출액 총액에서. 소장님 됩니까? 우리가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놓고 보면 수출은 4,504억 달러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0%, 두 자릿수 증가했고요. 수입은 3.1% 줄어서 4,198억 달러. 이 기간 동안 무역 수지는 3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 목표치는 7천억 달러입니다. 맞습니다. 연간 최대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전체 수출을 고려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넉 달 동안 10.7%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8월까지 10%란 말이에요. 간등간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올해 7천억 달러 목표 달성의 주요 변수로 꼽고 있는 게 과연 세계 경제의 어떤 둔화세, 여기에다가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와 더불어서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유가 상승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요인들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앞서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이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7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EU뿐 아니라 지금 커가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예. 같은 예. 이 신흥 시장의 경우에 인구 증가와 함께 이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품목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와 같은 조선과 같은. 그래서 전통적인 수출 품목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을 발굴하면서 지원해야 합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 이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인해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강점은 뭐냐? 전 세계 시장에서 네. FTA 자유무역 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한국 제품의 수출 장벽을 좀 낮춰서 관세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올해 7천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보셨죠. 지금 산업부 정부는 민간 원팀 구성하고 있습니다. 꼭 달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